관동별곡 보겠습니다. 예, 정철이졌죠. 예, 딴 얘기는 다 필요 없고, 그다음에 뭐 양반가사 이것도 뭐 큰 의미는 없고 요 정도만 알아두세요. 3, 4조 사음부의 연속체로 되어 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세 글자, 네 글자가 쭉 이어져서 장문이 되고 있다. 그 장문의 글을 쓰게 된 겁니다. 세 글자, 네 글자라는 게 우리나라 세 글자, 네 글자에서 사음보 네 마디로 끊어지는 거. 이게 바로 우리 저 전통적인 그 시조의 음보가 될 것입니다. 이 시조의 음보로 장문을 끌고 나가는 그러한 그를 가사문학이라고 하죠. 이 가사문학이고, 이 가사문학은 장르상으로 보면은 그 교술의 갈래입니다. 지은이 자신의 경험이나 생각을 전해주는, 따라 이 교술 그 가사문학은 우리나라 수필문학의 전신이 되었을 겁니다. 그렇죠? 요 부분이 요 부분 정도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이 정철의 관동별곡은 이 가사 문학에서 아주 백미로 꽂힙니다. 그렇죠? 백미 아주 가장 탁월한 작품으로 평가받고 있는 작품이다. 이 정도만 확인하겠습니다. 자, 강호의 병이 강호 자연이란 뜻입니다. 병이 깊어 자연을 사랑하는 병 혼이 천석 고황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죠? 고황입니다. 그 다음에 연하 고질 같은 뜻입니다. 자연을 사랑하는 병이 깊어 중림 저 자기 고향일 겁니다. 벼슬이 없었을 때 은둔하던 여기서 은둔사상이 들어있습니다. 그렇죠? 은둔사상. 그렇죠? 자기 창평입니다. 이게 은서지죠. 은서지. 선비가 잠시 세상에 대한 뜻을 접고 조용히 그렇죠? 살아가는 거죠. 관동 800리의 방면입니다. 관동 800리. 지금의 강원도가 될 겁니다. 강원도의 방면을 맡겼다. 관찰사를 맡겼다. 누가? 임금 선조겠죠. 관찰사를 맡기시니 성은이야 어와 성은이야 갈수록 만극하다. 그렇죠. 뭐 자연이 좋아 산다고 하더니 금방 좋아서 성은이야 뭐 이러긴 합니다. 자, 연추문들이다라. 연추문 그렇죠. 경복궁에 있는 문입니다. 그렇죠. 연추문 관리들이 통행하는 만 들이닥쳐 그렇죠. 기쁨이 나타납니다. 그렇죠. 들이닥쳐 얼마나 기뻤는지 연추문에 들이닥쳐 경의 남문을 살짝 바라보고 하직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누구에게 하직합니까? 임금에게 하직하고. 그런데 여기서는 원래 하직하고가 돼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음소 세 글자 3, 4조의 세 글자를 맞추기 위해서 하직고 있죠. 음수일을 위한 생략이 돼 있다. 이렇게 알아두시고 물러나니 옥절 심표라고 그러죠. 심표 임명장입니다. 임명장이 관찰사로 임명한다는 임명장이 앞에 있구나. 이래서 자기가 강원도 관찰사로 부임하게 되었다. 이렇게 도입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현구약 양주입니다. 말을 갈아타고 흑수로 돌아다니 여주입니다. 강원도 가는 코스죠. 그렇죠? 양주 여주를 거쳐서 섬강 원주입니다. 어디면요 치악 벌써 원주에 있는 치악산에 도착한 겁니다. 여기로다. 이 부분 보면은 불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여정입니다. 과감한 생략을 통해서 빠른 속도감을 높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소양강 내린물이 어디로 흘러 들어간단 말인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한양으로 갑니다. 이 한양으로 간다. 여기에는 한양엔 누가 있고 임금에 있기 때문에 여기서 바로 연군 지정을 느낄 수 있습니다. 임금을 살아가는 그러한 정을 느낄 수 있습니다. 고신 외로운 신하가 거국 나라를 떠나는데 백발 나라에 대한 근심입니다. 그 근심이 많기도 많다. 바로 여기에는 나라를 생각하는 우국 지정이 들어 있습니다. 그렇죠? 나라를 생각하는 우국 지정이 들어 있습니다. 동주밤 겨우새와 북관정에 오르니 삼각산 제1봉이 자칫 보일 듯하구나. 동주에서 밤을 새우고 북관정에 오르니 삼각산 제1봉이 보일 듯하다. 삼각산 제1봉에 또 누가 있습니까? 역시 임금이 있을 것입니다. 여기에도 영군 지정이 들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궁예왕 대걸터에 그쵸 까마까치가 지적이니 천국 흥망을 아느냐 모르느냐 요 구절을 보겠습니다. 자, 그렇죠? 궁예왕 대걸터가 있던 곳에 철원에 까마까치가 지적인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궁걸터에서 까치만 지적인다. 인생무상을 느끼게 됩니다. 인생무상과 뭐 바로 맥수지탄이라고 그러죠. 맥수지탄 나라는 사라지고 이러한 허무감을 느낍니다. 화려했던 궁궐터의 까마까치 지적이니 흥망을 아느냐 모르느냐 이렇게 되는 부분입니다.
잠시 대걸터를 볼까요? 나왔습니다. 자, 여기 화려했던 이러한 대걸터가 이제 뭐로 변했다? 그렇죠? 초라한, 그렇죠? 이런 잡초만 무성한 곳으로 변해버렸다. 그러니 다 허무하다. 그런데 바로 전환이 일어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쪽 지명에 회양이라는 지명을 문득 보더니 아, 내 이름이 공교롭게도 같다. 공교롭게도 같구나. 급장유의 모습. 급장유는 옛날 중국의 회양의 태수였습니다. 그런데 무척 정치를 잘했던 그런 인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따라서 중국의 고사가 인용이 돼서 급장유라는 사람, 중국이 급장유라는 사람이 해양에서 정치를 잘했는데 여기 한국에도 그런 회양이라는 지명을 딱 보니 급장유의 모습, 그 사람이 했던 이런 통치의 모습을 다시 한번 고쳐서 아니 볼 것이냐, 다시 한번 내가 재현해 보겠다. 선정의 다짐, 이것이 선정의 다짐, 이것이 들어 있습니다. 따라서 무성감과 전환, 선정의 다짐이 들어 있다는 부분을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이제 금강산 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이 부분에서는 그 두 가지 중심 소재가 있습니다. 만폭동과 학입니다. 두 가지 중심 소재가 다뤄지고 있습니다. 잠시 그림으로 봅니다. 본문 보겠습니다. 영중 가명입니다. 이 가명 안이 무사하고 일이 없다. 자신이 선정을 베풀고 있다. 아마 이런 뜻입니다. 시절이 3월이다. 봄이라는 뜻이겠죠. 봄. 그렇죠. 그러니 곧바로 임지에 가기보다는 잠시 외유를 하고 놀다 가겠다. 뭐 이런 뜻입니다. 화천 꽃핀 시냇길에 풍악 금강산이 이 꽃핀 시냇물길이 금강산으로 뻗어 있다. 그렇죠? 행장 짐입니다. 짐꾸러미를 다 떨치고 가볍게 하고 석경입니다. 돌길에 막대를 짚어 백천동 곁에 두고 만폭동 폭포입니다. 에 들어갔다. 만폭동에 들어가니 다음은 이제 폭포를 묘사한 부분입니다. 은 같은 무지개 옥 같은 용의 꼬리 섞어들며 뿜는 소리 심리까지 들리더니 들을 때는 우레 같더니 가까이 보니 눈이로다. 요 부분인데 요 부분 보면 이 폭포를 그렇죠? 무지개 그 은 같은 옥 같은 이렇게 했습니다. 이게 직이법이 쓰여 있겠죠. 그 다음 폭포가 뭐다? 무지개고 용의 꼬리다. 그 다음에 폭포 소리가 우레고 눈이로다. 그렇죠? 은유법입니다. 여기는 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은 같은 무지개 옥 같은 용의 꼬리 대꾸법이 쓰여 있죠. 그 다음에 이 폭포를 어떻게 은, 옥 이렇게 미화법을 쓰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레 같은 소리 그렇죠? 눈발이 흩날리듯 아름답다. 다 과장법입니다. 이러한 화려한 수사법을 통해서 이 폭포의 모습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자, 금강대 맨 위층에 선학, 학은 학인데 신선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렇죠? 왜 신선이라고 했는지. 그렇죠? 이 선학이 새끼를 치니 자신이 마치 신선이 된 듯하다는 기분, 이런 것들이 같이 담겨 있을 겁니다. 춘풍 옥피리 소리입니다. 옥피리 소리의 첫 잠을 깨었던지 춘풍 옥피리 소리, 이게 봄바람을 봄바람 소리를 옥피리로 이렇게 비유를 한 겁니다. 첫 잠을 깨뒀던지 허사입니다. 그렇죠? 허사. 네 글자를 맞추기 위해서 깨었는지 하면 깨뒀던지 호의연상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호의연상이 반공 하늘에 소소히 뜨니 호의연상 요 말뜻은 그겁니다. 검은 치마에 흰 저고리라는 뜻입니다. 자, 학 볼까요? 검정, 희죠. 요걸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근데 이 구절은 그렇죠? 어디서 인용을 한 거냐면은 소동파의 후적벽부에서 인용한 겁니다. 그렇죠? 학과 신선사상이 연결된 중국 작가 소동파의 후적벽부에서 인용을 한 겁니다. 마찬가지로 서우 옛주인 중국의 옛 인포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렇죠? 학을 같이 식구처럼 더불어 살았다. 이러한 신선사상을 대표하는 사람입니다. 요 두 사람 서우 옛주인 이게 바로 누구입니까? 작가 자신입니다. 작가 자신을 바로 누구에게 이 인포에 빗대서 인포라는 사람이 학과 더불어 놀았듯이 나 또한 어떻게 너와 더불어 논일러 왔더니 너가 나를 반겨서 함께 논이는 듯하다 이런 뜻입니다. 따라서 여기 서우의 주인은 고사에서는 인포 여기에서는 작가 자신을 신선에 비유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겁니다. 소양로 대양로 눈 아래 굽어보고
이게 다 봉우리입니다. 봉우리입니다. 그렇죠? 정양사의 진할 때 다시 올라 앉으니 역시 허사죠. 앉으니 하면 되는데 앉은 말이죠. 정양사의 그 정양사의 진할 때에서 다시 앉아서 뭐를 보겠습니까? 바로 이쪽 봉우리들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 정양사 잠깐 보겠습니다. 여기 정양사 있죠? 그림입니다. 정양사인지. 여산의 진면목. 이 여산이 중국의 명산입니다. 중국의 명산이지만 여기서는 바로 뭐다? 여산의 금강산을 얘기합니다. 금강산의 아름다운 모습이 여기에서 다 보인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 조물주입니다. 조물주가 헌사투헌사하다. 야단스럽다. 아주 야단스럽다. 재주가 야단스럽다. 기교가 좋다. 뭐 이런 뜻이 될 것이죠. 날거든 뛰지 말지, 섰거든 솟지 말지. 자, 이게 보십시오. 날아가는 모습, 그리고 마치 뛰어가는 모습. 뭐 없나? 자, 뭐 뛰어가는 모습. 요 두 가지 이런 것들이 다 형상화되어 있고, 서 있는 모습. 굳건히 서 있는 모습, 하늘로 어떻게 솟아가는 모습. 이런 것들이 각가지 봉우리 형태들이 있다 이런 뜻입니다. 부용, 연꽃을 꽂았는지. 그렇죠? 백옥, 흰 옥을 묶은 듯이 묶어 놓았는지. 그렇죠? 이런 봉우리들이 마치 연꽃을 꽂아 놓은지, 혹은 그 옥을 묶어 놓은 듯 아름답다. 뭐 이런 뜻이겠죠. 아름답다. 동명입니다. 이 동해를 박차는 듯, 이 부분은 그림이 없는데, 이 봉우리 이쪽으로 이제 쭉 봉우리가 있고, 이쪽이 바로 동해입니다. 이게 동해가 있고, 이 동해를 어떻게 마치 이 산봉우리들이 막 박차는 듯 하다. 그 다음에 북극을, 하늘의 북극이겠죠. 북극을 이 산들이 받치는 듯 하다. 이 북극은 당연히 가장 높은 위치니까 임금을 됩니다. 그러면은 그 북극 임금이 되면 이 봉우리들은 당연히 신하가 되겠죠. 마치 신하들이 임금을 바치는 듯 하다. 이렇게 은유적 뜻이 다 같이 담겨 있습니다. 그렇죠? 괴다, 바치다. 그렇죠? 바치다. 도플시고 망고대, 외로울사 혈망봉이 뭐 망고대와 혈망봉이라고 칩시다. 하늘을 추미러, 하늘입니다. 역시 북극과 같은 개념의 임금을 향해서 무엇을 사려리라 아래려고 천만겁 아주 오랜 시간이 지나도록 굽힐 줄 모르느냐. 높은 지조입니다. 임금을 받드는 높은 지조를 어떻게 그 망고대와 혈망봉의 모습에서 찾고 있습니다. 아, 너가 바로 너구나. 너 같으니 또 있는가. 바로 굽힐 줄 모르는 신하의 지조를 이렇게 봉우리를 통해서 은유적으로 형상화하고 있는 것으로 보시면 될 겁니다. 심대를 다시 올라 중양성을 바라보며 12,000봉을 똑똑하게입니다. 똑똑하게 헤아려 보니 봉마다 맺혀 있고 끝마다 서린 기운, 맑거든 깨끗하지다 말고 깨끗하거든 맑지나 말지 두 개를 갖췄다 이런 뜻입니다. 뭐다? 맑고 깨끗함을 갖췄다. 이 봉우리에 맑고 깨끗한 기운을 흩어내어 인걸입니다. 인걸. 그렇죠? 훌륭한 신하겠죠? 인재를 만들어서 인재를 만들고 싶다. 여기에는 바로 우국지정이 들어있을 겁니다. 그렇죠? 나라를 생각하는 신하의 마음, 맑고 깨끗한 신하를 만들고 싶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봉우리 잠깐 보겠습니다. 자, 금강산 봉우리들이죠. 이 봉우리들의 맑고 깨끗한 기운을 가지고, 그렇죠? 인재를 만들고 싶다. 형용도 그지없고 채세도 하도 할 테. 형용은 그렇죠? 모습입니다. 그렇죠? 생김새도 끝이 없고 채세 형태입니다. 형태도 다양하다 이런 그렇죠? 모습과 형태 그렇죠? 몸매라고 생각하면 되고 얼굴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주 다양하구나. 천지가 만들어질 때 자연이 된 줄 알았지만 이제와 생각하니 유정도 유정할사 바로 깊은 뜻이 담겨져 있구나. 어떤 깊은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맑고 깨끗하라는 이러한 깊은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비로봉 꼭대기에 올라보니 누구신고. 자, 여기가 비로봉입니다. 화자가 비로봉이고 화자는 비로봉에 가지 않고 계심대에 이렇게 앉아서 뭐를 보고 있습니까? 비로봉을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올라보니까 누구신가. 그런데 이 비로봉, 높은 비로봉을 보면서 유학자인 화자는 바로 공자를 연상하게 됩니다. 공자의 무슨 높은 정신의 경지를 연상합니다.
공자의 높은 정신의 경지를 가져본 사람이 누구인가? 동산 태산이 어느 것이 높은 것이냐? 여기에는 그 공자께서 그 동산에 오르니 그 등동산이 소노이하고 노나라가 작아 보이고 태산에 오르니 천하가 작아 보인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동산에 오르면 노나라가 작고 태산에 오르면 천하가 작다. 이 공자의 높은 정신의 경지를 함축한 그 말입니다. 그 말을 떠올리며 그런데 자신은 노국 좁은 줄도 우리는 모르는데 넓거나 넓은 천하가 어찌하여 작단 말인가. 역시 자신의 한계를 드러냅니다. 공자의 높은 정신의 경계, 즉 노나라와 그 천하가 적다고 하는 바로 호연직이라고 하죠. 호연직의 공자의 정신적 경제를 나는 어떻게 그것을 깨달을 수 있을까 이렇게 말합니다. 아와 그 지위 그 경지를 높은 정신의 경지를 어떻게 할 것인가. 오르지 못하느니 그 경지에 오르지 못하느니 내려가는 것이 무엇이 이상할 것인가. 바로 공자에 대한 존경과 경외심 그리고 자신의 한계를 뭐하는 수용하는 그러한 겸허한 모습이 바로 담겨져 있습니다. 모에서 비로봉의 꼭대기에서 공자를 연상하면서 이렇게 될 것입니다. 자, 이 부분에서는 그 활용연못 그 다음에 12폭포 요 두 가지가 중심 소재가 됩니다. 그렇죠? 그 활용연못과 12폭포 요 부분을 보겠습니다. 원통골 가는 좁은 길입니다. 좁은 길로 사자봉을 찾아가니 그 앞에 넓은 바위 보이죠? 그 넓은 바위가 활용소 연못이 되었다. 활용 연못이 되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천년 노룡이 굽이굽이 서려 있어. 이 안에 뭐가 서려 있는 겁니까? 용이 서려져 있는 겁니다. 천년의 용이 굽이굽이 서려 있어. 주야로 흘러내려 물이 흘러내려 창의 바다로 이어지니 풍운입니다. 기회입니다. 기회를 언제 얻어? 삼위로 흡족한 비를 들여난다 내리게 할 것이냐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용이 어떻게 기회를 얻어서 승천하면서 흡족한 비를 내리게 하겠느냐. 그래서 이 비를 통해서 음의 음지 벼랑입니다. 벼랑의 이온풀 시든 풀을 다 살려내겠다 이랬는데 여기엔 바로 그렇죠? 은유가 들어있을 겁니다. 바로 천년 노룡이 누구겠습니까? 여기서 기회를 엿보고 있는 천년 노룡이 바로 작가 자신일 겁니다. 작가 화자 자신 정철이 될 것이고 이 정철이 이 속에서 굽이굽이 서려 있다가 쥐하로 흘러내려 기회를 보다가 그렇죠? 풍운 큰 정치적 기회를 얻어서 온 나라에 삼위류 선정을 베푼다 이런 뜻입니다. 선정을 베풀어서 벼랑에 시든 풀 힘겨운 백성들을 모두 살려내겠다. 이러한 선정의 포부가 역시 담겨져 있다는 은유성을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마야묘길상 한문제 넘어서 외나무 썩은 다리 불정대에 올라가니 그렇죠? 전심절벽을 허공에 세워놓고 저희 절벽을 허공에 세워놓고 은하수 한 구비를 마디마디 천천히 마디마디입니다. 마디마디 이게 은하수죠. 하늘의 은하수의 한 구비를 이렇게 마디마디 잘라내서 실같이 풀어서 천같이 걸었다. 요거 마디마디 잘라낸 것을 실같이 풀어서 천같이 이렇게 걸어놨다. 이렇게 됩니다. 이게 바로 12폭포입니다. 12구비에 그 천이 12개로 마치 굽어진 것처럼 은하수같이 아름다운 천이 12구비로 굽어진 것 같은 12폭포를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도경입니다. 그림책이죠. 금강산의 그림책은 12구비로 12폭포를 이렇게 그리고 있지만 내가 보기에는 12구비를 오히려 넘어가는 것 같구나. 이적선입니다. 이태백이죠. 중국의 이태백이 이제 고쳐 다시 의논하게 되면 여산 중국의 명산입니다. 중국의 명산이 여기보다 낫단 말 못할 것이니 금강산이 더욱 아름답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앞에 활용소에서는 선정의 다짐, 그 다음에 12폭포의 아름다움 이렇게 전개가 될 겁니다. 산중을 매번 보라 동해로 가자스라. 이제 산에서 바다로 옮겨갑니다. 나며 그렇죠? 뚜껑 없는 그렇죠? 가마입니다. 여기에는 계절감이 들어있습니다.
저 뚜껑 없는가? 만 이게 오픈카니까 뭐 이게 겨울에 타지는 않겠죠. 오픈카. 계절감이 들어있습니다. 안보 천천히 걸어. 천천히 걸어서 산역로에 오르니 영롱 그쵸 반짝이는 시냇물과 수성 온갖 새소리는 그쵸 그 온갖 새소리는 이별을 원망하는 듯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부분 보겠습니다. 영롱 법계와 수성 대조는 이별을 원하는 듯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산중을 매한보라 동해로 가자서라 이 사음보입니다. 이 가사문학의 사음보인데 여기서는 영롱 법계와 수성 대조는 이별을 원하는 듯 바로 음보가 파괴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 음보가 파괴된 구절이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시냇물과 온갖 그 소리를 내는 온갖 새들은 이별을 원망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냇물과 새가 이별을 원망한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실제로는 자신이 산과 이별하는 것에 아쉬움을 이렇게 드러내는 무슨 표현이다? 주객전도 그리고 주객전도를 통해서 자신의 아쉬움을 감정을 이입시켰다 이렇게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기 깃발입니다. 여기 행차할 때 깃발들입니다. 깃발을 다 떨치니 오색이 넘나는 듯하고 화려하죠. 고각 그렇죠. 북도 그 치고 피리도 봅니다. 그렇죠. 북과 피리를 섞어 보니 그렇죠. 바다에 구름이 다 거치는 듯하구나 뭐 뜻이 웅장하다 이런 뜻입니다. 맑은 모래걸 익숙한 말이 취한 신선을 정철 자신입니다. 정철 자신보다 좀 인간적인 모습입니다. 바닷가에 와서 바로 인간적인 모습으로 좀 더 그 여유 있는 인간적인 모습으로 그 묘사가 되고 있습니다. 빚기 싫어 그렇죠? 제대로도 아니고 비스듬히 싫어 취한 신선 자신을 비스듬히 싫어 좀 더 그 관직에서 벗어나려는 자유로운 그 자유분방함 요게 들어 있는데 이제 이것이 그 이 작품 그 후반부에 갈수록 바로 유교와 신선이 되고 싶은 도교 사이에 끊임없는 긴장이 나타나는 시작이 됩니다. 자, 이 부분을 염두에 두시고요. 바다를 곁에 두고 해당화를 들어가니 제가 그 해당화 여기 바다입니다. 해당화 폈죠. 어떻습니까? 푸른색과 붉은색이 어떻게 대조가 돼서 그렇죠? 바다를 곁에 두고 해당화 핀 곳에 들어가니 백구야 날지 마라 내 벗인 줄 어찌 아냐 바로 내 벗이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누가? 정철이 백구 그렇죠? 갈매기의 벗이다 이 얘기는 바로 무슨 뜻이겠습니까? 자연과 내가 물화일체된 심정이다 이렇게 이해가 될 것입니다. 금난굴 돌아들어 총석정에 오르니 총석정 여기입니다. 저 역시 관동 그 발경 중에 하나인데 이게 별게 아니고 바닷가에 있는 이런 그 바위입니다. 바위인데 이렇게 각이 쳐 있죠. 이렇게 아주 공교롭게도 이런 육각형의 각이 되어 있는 거 이 총석정이랍니다. 백옥루에 남은 기둥 넷이 서 있구나. 이 백옥루는 옥황상제가 사는 궁궐이라는 뜻입니다. 옥황상제가 사던 궁궐을 바치던 기둥 넷이 서 있다. 그러니까 이 기둥이 과거에 뭐다? 옥황상제가 살던 이러한 지백, 화려한 궁궐에 뭐였었다? 기둥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뭐가? 이 총석정의 기둥들이 옥황상제가 살던 집에 기둥이 된 듯 그렇게 아름다운 모습이다 이런 뜻입니다. 넷이 서 있고 공수 중국의 유명한 석수장입니다. 이 석수장의 훌륭한 솜씨인가 요서 공수는 대유법이죠. 그렇죠. 우리나라 의사의 대표적인 인물이 허준이듯이 그렇죠. 공수라는 사람이 훌륭한 솜씨로 이렇게 다듬었는가 귀신의 도끼로 다듬었는가 이렇게 육면을 공교롭게도 만든 것을 얘기합니다. 구태여 육면은 무엇을 본떠서 만들었는가 바로 이러한 외형의 아름다움을 얘기합니다. 우연히 만들어진 자연물치고 그렇죠? 육면이 우연히 만들어진 것을 공수가 다듬었느냐 귀신의 도끼로 다듬었느냐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고성을 저만 두고 삼일포를 찾아가니 단선은 붉은 것입니다. 완연한데 사선은 어디 갔나? 이 사선이 신선입니다. 이 신선들이 그치 남긴 글은 그대로 여전히 있는데 붉은 글씨로 남긴 글은 있는데 그들은 여기 사흘 후에 또 어디가 머물었느냐? 바로 여기에는 무상감이 들어 있습니다. 그렇죠? 삶에 대한 무상감. 함께 있던 사람들이 어떻게 전부 다 사라졌다는 그렇죠? 사라질 수밖에 없다는 인생 무상감이 들어 있게 되고 여기에서도 역시 유교와 그렇죠? 도교의 갈등이 또 나오기 시작합니다. 선우담 영랑요 거기에 계십니까? 청간정 만견대 몇 곳에 앉았었습니까? 이렇게 말하면서 사라진 그렇죠? 이런 신선들을 그리워하면서 잠시 무상감에 젖어 있다고 볼 것입니다.
이화는 백꽃은 벌써 지고 접동셋을 피울째 낙산 동반 의상대에 올라갔습니다. 일출을 보리라 밤중에 일어났습니다. 해 뜨는 걸 보러 밤중에 가니 향서로운 구름이 막 일어나서 일어나는 등 육룡이 뭐를 바치는 듯 바로 해를 바치는 듯 이렇게 됩니다. 이때 육룡은 해가 바로 임금이라고 본다면 육룡은 바로 신하가 되겠죠. 신하 중에서 충직한 신하가 될 겁니다. 그렇죠. 해가 뜨는데 충직한 신하들이 바치는 듯 하구나. 바다에 떠날 때는 뭐가 해가 바다를 떨 때는 만국의 일렁이더니 천중에 짙더니 하늘 가운데는 이제 해가 확 뜨니 호발 가는 터럭입니다. 가는 터럭을 헤아릴 정도로 아주 밝아졌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일출이 완전히 끝난 모습이 됩니다. 그런데 열구름 근처에 머물까 두렵다. 이러한 구름들은 누구겠습니까? 해를 가리는 간신입니다. 간신들이 이 근처에 머물까 두렵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 구절을 한번 다시 봐야 되는데 열구름 근처에 머물까 두렵다 이 구절은 정철의 구절이 아니라 이태백이 등급능 봉황대라는 그런 작품의 구절입니다. 작품의 구절 이태백 중국의 이태백의 작품의 구절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 인용한 겁니다. 시선 그는 이 시선 누구겠습니까? 그렇죠? 자기가 인용한 이태백을 얘기할 것입니다. 이태백은 어디 가고 했다. 그렇죠? 층과 기침이란 뜻이고 여기에서는 그의 작품이란 뜻입니다. 그의 작품, 그의 흔적만 남아 있느냐? 그렇죠. 이태백은 사라지고 작품에 남아 있습니다. 천지가는 장한 기별 뭡니까? 일출의 모습을 자세히도 담았다. 누가? 이태백이 자신의 작품 속에서 천지간의 일출의 모습을 아주 자세히 담고 있었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그 작품이 어떻다? 무척 감탄스럽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감탄스럽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전체 일출 그리고 일출을 통해서 간신이 간신이 임금을 가릴까 두렵다는 우국지정의 정서도 함께 담겨 있습니다. 사양, 석양입니다. 그렇죠? 석양 현산의 철쭉입니다. 철쭉꽃이죠. 철쭉, 한자는 척촉입니다. 원래 한자 척촉에서 온 겁니다. 알으시고요. 연달아 밟아 우계지련 신선이 타는 수레를 타고 경포 호수로 왔다 이런 얘기인데 경포 호수 여기 보이시죠? 경포 호수가 지도상으로는 이렇게 됩니다. 이 경포 호수와 어디 이쪽은 동해 바다입니다. 그래서 바다가 막 넘실거리는 그리고 호수가 아주 고요한 이 사이에서 화자가 서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겁니다. 그렇죠? 고요한 호수와 넘실거리는 바다가 이렇게 대비가 되겠죠. 십리빙환을 다리고 다시 다려 이게 바로 얼음장같이 깨끗하고 얇은 비단을 가리고 다렸다. 이게 고요한 호수의 모습입니다. 그렇죠? 심리에 펼쳐진, 그렇죠? 얼음장 같은 얇은 비단을 다리고 다시 다려 큰 소나무를 창한 곳에 실컷 펼쳐놓은 듯하다. 고요하다. 물결이 고요해서 모래를 헤아릴 정도로 맑구나. 이렇게 될 겁니다. 호주 외로운 배 한 척에 그쵸 돛을 풀어 정자 위에 올라갔습니다. 이제 보기 위해 정자 위에 올라가니 강문고 넓은 곁에 대양 바로 바다가 같이 보이는구나. 이쪽 바다가 보인다는 뜻일 겁니다. 조용이라는 뜻입니다. 그렇죠? 원래 종용의 한자에서. 그럼 이 두 가지. 자, 이거 보겠습니다. 원래 한자 종용에서 왔고 한자 척촉에서 왔지만 이제 한자에서 유래가 되었지만 발음이 심하게 변해서 한자가 오히려 소실된 그런 경우의 어휘 두 개를 잘 봐놓으십시오. 조용하구나 이 기상, 화른하구나 넓고 탁 터져 있구나 저 경계 이건 어디겠습니까? 자, 조용하구나 이 기상 이쪽은 호수가 될 것이고 넓고 탁 터져서 끝이 없는다 이거 어디겠습니까? 바로 바닷가를 얘기합니다. 이보다 갖춘데 어디가 있단 말인가? 바로 호수와 바다를 동시에 다 볼 수 있도록 갖춘 곳이 또 어디 있단 말인가? 홍장의 고사 옛 이야기가 아주 야단스럽구나 이렇습니다. 야단스럽다. 이 홍장이라는 기생과 그쵸? 한 사또와의 그런 사랑의 스캔들입니다. 사랑의 스캔들. 여기에서는 이렇게 이해가 될 겁니다. 고요한 호수와 어떻게 화려한 스캔들이 어떻게 대조되는 그런 모습입니다. 호수는 고요한데 스캔들은 화려하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겁니다. 자,
강릉의 큰 도읍지에 이제 강릉에 드디어 도착했습니다. 풍속이 아주 좋구나. 저려 젊은, 그쵸? 이 골골이 버려 있으니 이게 바로 이게 옛날에 그 누구를 그 정문이라 누구를 그 저거 하는 겁니까? 바로 연려, 효자 이런 사람들을 기리는 그러한 그 효자 연려를 기리는 붉은 문이 정붉은 문이 고을고을에 있으니 비옥가봉 바로 태평성대란 뜻입니다. 태평성대가 지금도 있다 할 것이다. 태평성대의 같은 말 그렇죠? 강구 연월 외워두십시오. 밥 짓는 연기가 끊이지 않는다. 그 다음에 한포고복 그렇죠? 실컷 먹고 배 두드린다. 태평성대 비옥가봉 전부 다 태평성대를 말하고 있습니다. 지주간 죽서로 50천 내린머리 죽서로입니다. 50천입니다. 밑에 냇물입니다. 냇물. 태백산 그림자를 동해로 담아간다. 이 그림자가 여기 비쳤는데 이 시냇물이 어디로 간다. 이게 동해로 이것을 담아갔는데 차라리 한강의 목력 남산입니다. 남산이니까 누가 있겠습니까? 임금이 있는 곳에 닿게 하고 싶다. 바로 연군 지정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자, 왕정이 유한하고 부임의 기한이 정해져 있고 풍경이 뭐 싫지 않으니 이런 뜻입니다. 싫지 않으니 그렇죠? 부임의 기한은 정해져 있는데 이제 풍경이 싫지 않으니 회포가 많기도 많고 나그네의 씨름을 둘 데가 없다. 여기에선 바로 또 다시 갈등이 시작됩니다. 바로 왕명을 따라야 하는 신하, 그 다음에 또 자연 속에서 그렇죠? 모든 것을 잊고 살고 싶은 마음, 요 자연 속에 살고 이 두 개의 갈등이 시작됩니다. 왕정은 정해져 있고 풍경이 싫지 않으니 회포도 많기도 많고 나그네 씨름을 둘 데가 없구나. 선사 신선이 산다는 떼목을 띄어내어 두어 신선이 사는 두어 북두칠성으로 갈 것인가. 그들을 찾으러 그들이 산다는 단열 신선이 산다는 그러한 굴 속에 머무를 것인가. 하늘 끝을 못 내보지 못해 망향정에 오르니 뭐 허사죠. 오르니 말이 네 글자로 느린 겁니다. 바다 밖은 하늘이니 하늘 밖은 무엇인고 그쵸? 무한한 우주 그 다음에 유한한 인간의 모습이 바로 여기에서 대조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하늘 끝을 결국 보지 못할 망항정에 저는 올랐고 그런데 바다 밖은 하늘이니 하늘 밖은 도대체 무엇이냐 이 무한한 우주에 대한 이런 동경이 담겨져 있습니다. 가득이나 노한 고래 누가 놀랬기에 이 고래는 아닙니다. 진짜 고래는 아니고 파도를 얘기하겠죠. 가득이나 노한 파도가 누가 놀랬기에 불거니 뿜거니 어지러이 구는 것이냐 파도가 이렇게 일렁이는 모습을 생동감 있게 표현하는데 여기에는 자신의 내적 심정이 들어있습니다. 어떤 심정이 들어있나? 바로 갈등의 심정입니다. 인간은 유한하고 자연은 무한하고 그렇죠? 그 다음에 그 신선이 되어 살고 싶은 마음 그 다음에 또 공직자의 일 이런 것들이 막 뒤섞인 내적 갈등이 여기 담겨져 있다고 볼 겁니다. 은산을 꺾어내어 육합 온 세상입니다. 세상. 옛날 사람들이 세상을 이렇게 본 겁니다. 육명체죠. 온 세상에 그쵸? 은으로 된 산을 꺾어내어 온 세상에 내리는 듯 뭐갑니까? 파도가 마치 온 세상에 내리는 듯 하구나. 5월 장천의 백설입니다. 그쵸? 파도 거품을 이렇게 말합니다. 파도 거품이 마치 5월의 눈처럼 가득 내리는구나. 이렇게 얘기하고 여기 이쪽 부분에서는 바로 화자의 내적 갈등이 그 외적 사물을 통해서 표출되고 있다고 볼 것입니다. 적은 덧 밤이 들어 풍랑 파도가 조용해졌거늘 부상지척의 명월 기다리니 바로 그렇죠. 해 뜨는 곳에서 그 아주 가까운 곳에서 명월 달을 기다린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렇죠. 이제 이번에는 월출을 보고 있는 겁니다. 월출을 보게 됩니다. 서광천장이 배는 듯 숨는구나. 그쵸? 상서로운 달빛이 구름 속에 있다가 잠시 비쳤다 사라지는구나. 아직 완전히 뜬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달이 있긴 했는데 구름 속에 달이 빛을 번쩍했다가 보이는 듯 다시 사라지는구나. 아직은 가려져 있다고 할 겁니다. 그렇죠? 주름 발입니다. 고쳐 걷고 옥계 계단을 다시 쓸며 경건하게 기다리는 모습이 평상화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미화법이죠. 뭐 계단을 옥 같은 계단. 그렇죠? 계명성 새벽별이 돋도록 곳곳이 앉아 바라보니 백년화 한 가지 중요합니다. 백년화 한 가지 이게 바로 달입니다. 이 달을 백년화 한 가지 이렇게 비유를 한 겁니다.
그렇죠? 달을 백년화 한 가지를 누가 보냈습니까? 달이 이제 일출이 달이 뜬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게 달입니다. 이리 좋은 세계 남에게 다 보이고 싶구나. 역시 목민관으로서 선정의 자세가 들어있습니다. 누구와 백성과 이것을 함께하고 싶구나. 유아주 가득보 달에게 묻는 말이 영웅은 어디 가고 사선은 신선은 누구이냐. 역시 또 그러면서도 무상감에 잠시 젖어들습니다. 그렇지. 아무나 만나보 옛집을 묻자니 선산 동해 신선이 산다는 동해에 갈 길이 멀기도 멀구나. 그래서 인간의 현실로서는 인간의 몸으로서는 신선이 될 수가 갈 수 없다라는 이러한 한계를 자각하고 있습니다. 한계를 자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 부분에 선정이 들어가 있다는 것, 그 다음에 무상감이 들어가 있다는 것, 한계를 자각한다는 것, 이 정도 염두에 두고 백년 한 가지가 달입니다. 결사입니다. 소나무 뿌리를 베어 누워 풋잠, 선잠을 엄풋드니 꿈의 한 사람이 나에게 이르는 말이 꿈의 한 사람이 바로 누굽니까? 신선입니다. 자, 신선이 나에게 이르는 말이 그대를 내가 왜 모르겠느냐? 그대는 상계의 하늘나라의 진짜 신선이었는데 황정경 신성경입니다. 신선의 경전입니다. 한 글자를 어찌 잘못 읽어두고 인간 세상에 내려와서 우리를 이토록 그리워하느냐. 잠시 가지 마라. 이술 한 잔 먹어봐라. 이게 바로 누구? 신선이 바로 누구? 정철에게 말을 걸게 됩니다. 그렇죠? 어디에서? 꿈속에서 말을 겁니다. 붙잠을 들었는데. 그리고 북두칠성. 북두칠성 어떻게 생겼습니까? 그렇죠? 국자처럼 생겼죠. 북두칠성이. 국두칠성을 기울여 창해주 바닷물과 같은 술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에는 바로 호탕함이 들어있을 것입니다. 호탕함이 들어있습니다. 창해주 바닷물과 같은 술을 그치 바닷물과 술을 부어내어 저먹고 날 먹이는 선어장 거느리니 화풍 그렇죠? 신선한 바람이 습습하여 불어와서 양 겨드랑이를 축혀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에는 그렇죠? 산들산들 불어와서 화풍이 봄바람이 산들산들 불어와서 양 겨드랑이를 축혀든다. 이것은 바로 그 우화등선이라는 사자성어와 연결이 진선사상과 연결이 됩니다. 뭐가 그 양 겨드랑이에서 뭐가 나서 그 날개가 돋아서 뭐 신선이 되어 승천하는 그러한 모습의 사자를 연상시키게 됩니다. 양 겨드랑이 축혀 구만리 장천에 잠시 그렇죠? 자칫하면 날아갈 듯하구나. 바로 우화등선의 심정을 느낀다. 꿈에서 술 한잔 먹은 기운에 우화등선의 심장을 느낍니다. 자, 그러다 이술로 가져다 사회 고루 나누어 억만창생 모든 백성을 다 취하게 만든 후에 역시 선정입니다. 백성을 취하게 만든 후에 그제야 다시 만나 또 한잔 하자고야. 다시 그때는 뭐 누굴 만나겠습니까? 신선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여기에서는 먼저 뭐를 하기로 이제 했습니까? 왕명을 받들어서 백성을 돌보기로 합니다. 돌보. 그 다음에 이것이 끝나고 나면은 나중에 뭘 하겠다. 다시 신선을 만나겠다. 이러면서 스스로 꿈속에서 이런 꿈속에서 자신의 갈등이 해소가 됩니다. 그렇죠? 바로 신선사상과 유교사상 사이에서의 갈등이 드디어 해소가 되는 부분이고 이 부분은 선우후락이라고 흔히들 얘기합니다. 먼저 힘겨운 일을 해놓고 나중에 락 즐거움을 누리겠다. 먼저 백성들을 다스린 후에 락 나중에 그쵸 신선이 돼서 즐기겠다. 이런 선우후락이 들어있습니다. 말 끝나자 학을 타고 구궁에 올라가니 공중에 옥필이 쓰리 바로 어젠가 그젠가 약간 신비적 분위기 몽환적 분위기가 들어있습니다. 나도 잠을 깨어 바다를 굽어보니 깊이를 모르니 끝인 들어이할까 이 한계를 수용하는 겁니다. 바다의 깊이와 끝을 모르는 것이다. 인간의 한계를 수용하면서 내적 평온이 옵니다. 명월이 온 산에 안이 비친 곳 없다. 자 마지막 결사입니다. 그쵸? 시조가 3434 3434 3543 이렇게 되듯이 가사도 3434가 쭉 이어지다가 마지막에는 3543의 이러한 종결 형태를 취하게 된다는 것 하나 유념해 두시고 그 다음에 이 결사 부분에서 뭐가 있습니까? 이 달이라는 것의 상징성은 누굴 뜻하겠습니까? 임금의 은혜가 온 세상에 비추고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 또 하나 이제 갈등이 해소해서 남이 내면이 어떻게 평온하고 충만감에 가득 차 있다 이러한 것을 여운으로서 마지막 여운으로서 남겨주는 마지막 구절이
명월이 천산 만나게 안이 비춘 것이 없다 이 부분이 될 것입니다. 설명 마칩니다.